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의 김자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배워야 산다 시간은요,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세상을 뒤바꾼 경제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로서 벌써 6번째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투자를 하다 보면 세부 종목과 업황에 집중 탐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알아야지만 명확한 밑그림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또 오늘 한 가지 재밌고 유익한 경제사 수업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도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해안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성균관대 김인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바로 이 순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워야 산다 세상을 뒤바꾼 경제사,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4년 전으로 정확하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31일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주제에 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앵커님? 물론이죠. 바로 영국 하니까, 그리고 시기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 모두가 들어보셨을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배경과 현재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자, 먼저 교수님께 오늘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브렉시트에 관해서 먼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브렉시트 하면은 이제 브리튼 엑시트, 그러니까 영국이 이 탈퇴를 하는 건데 어디로부터 탈퇴하는 건가? EU로부터 이제 탈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국이 이 EU에 이제 가담한 때는 사실은 꼭 EU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연합체 이제 공동체인데, 예, 그게 이제 들어간 지가 그러니까 73년에 들어갔으니까 오래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4년, 그렇죠? 그러니까 47년 이제 그동안 그래도 거기 유럽 이제 이 나라들 여러 나라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려 왔는데, 지금 EU 연합의 그 나라 수가 27개입니다. 근데 28개였는데 예. 영국이 이제 탈퇴를 했으니까 27개가 남았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6개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일 그 큰 나라가 결국은 이제 프랑스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독일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독. 그리고 이제 이태리가 항상 또 이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큰 나라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네룩스 3국 그래가지고 이제 벨기에, 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렇게 해서 이제 6개국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확대되고 이제 이름은 다 달랐지만은 그래서 47년간 있어 왔는데 영국이 이제 2000년 그러니까 47년을 이제 같이 지냈는데 1월 31일자로 공식으로 EU를 이제 탈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고 또 갑자기 결심을 해서 누가 뭐 대통령이 결심해서 우리 빠진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결정은 못하죠. 이제 2,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 내에 이제 국민들을 이제 상대로 이제 투표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가도 되겠는가? 그동안 47년이나 있었는데 왜 나가는가? 다 설명이 돼야 되겠죠. 예. 또 저쪽에서도 EU에서도 왜 여태까지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 나가느냐? 이유가 뭐냐? 이제 그렇게 얘기도 오가고 한 3년 정도 걸렸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2020년에 이제 1월 달로 나가게 됐는데 이때가 상당히 안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네. 아시죠? 2000년 1월 하면은 이게 코로나19 이게 그 세계적 전염병이 시작된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러 사람들이 거봐 나갔으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분위기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으로서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거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때 들어간 거는 왜 들어갔고 47년 전에 예. 멤버가 됐고 왜 지금은 또 나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상황이 변한 거예요. 상황이 변했는데 네. 그때는 6나라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이제 몇 나라가 더 이제 커졌지만은 지금은 28개국, 27개국.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합체를 끌고 가는 나라가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영국하고 독일은 지금은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 그렇죠. 큰 나라죠. 그리고 프랑스 이제 세 나라가 사실은 끌고 가는 건데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뭐 이번만 들어가는 건가? 앞으로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예. 그런데 영국이 또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궁금증이 가는 것도 있는데 네. 같은 연합의 멤버가 됐으면은 다 유로화로 같이 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영국만 따로 파운드 자기네들 오랫동안 가지고 온 그 통화를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하고 통화를 같이 안 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탈퇴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일단은 개괄적인 좀 이야기부터 들어봤는데 네. 언뜻 들어볼 때도 궁금증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 유럽의 공동체에 영국이 들어가게 됐는지 어떤 이유로 나오게 됐는지 수많은 얘기들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유럽의 과거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브렉시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럽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봐야겠는데요. 지금은 조금 연합체처럼 보이긴 하지만 예전만 보더라도 뭐 세계대전도 있었고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치고받던 유럽인데 어떻게 통합을 좀 꿈꾸게 됐을까요? 처음에 이제 이유가 이제 시작이 되기 전에 예. 네.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결국은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1차 대전하고 이제 2차 대전을 이제 보내지 않았습니까? 1900년대 초중반까지는 정말 전 세계가 전쟁이었죠. 전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차 대전이 1914년에서 18년, 그 4년 동안 전쟁을 겪었고 거기서도 독일이 주축이 돼서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929년, 32년 그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제 1939년에서 45년까지 해서 6년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 폐허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거의 뭐 다 이제 파괴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2차 대전에서 이제 이 자유민주국가 팀에서 이제 이겼기 때문에 승전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유럽이 이제 좀 이렇게 재건을 하자. 네. 근데 말만 해가지고 재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 유럽이 그 전까지만 해도 어찌 보면 뭐 본인들은 세계 중심이다 생각을 했을 텐데 전쟁 거치면서 저기 나와 있지만 미국과 소련 이쪽으로 주축이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많이 서운한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그 45년 그러니까 8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종전이 되는데요. 예. 그 이제 일본이 마지막으로 이제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벌써 유럽에서는 그 패전에 그게 농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승전국이 이제 이기게 되고 그래서 이 45년 2월에 이제 모험을 가집니다. 이제
그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모임인데요. 네, 그 얘기 지금부터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네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럽이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위기에 좀 놓였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힘을 합쳐보자 이런 의견에 한데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럽이 뭉치게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일 텐데 아마도 말씀해 주실 내용들이 1945년에 있었던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참 많이 배웠었던 그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 이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교수님 그러면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 요거 어떤 건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시 상황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은 1944년 2월입니다. 예. 그때는 아직도 이제 승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된 건 아닌데 벌써 이제 독일이 이제 거의 뭐 이제 지다시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3국의 이 수상, 그러니까 이 대표자가 모입니다. 그래서 이 소련에서는 스탈린이고, 예.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처칠. 그 유명한.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누구죠? 루스벨트인가요? 그래서 미국의 이 대표인 이 분이 지금 루즈벨트죠. 예. 루즈벨트 이제 미국의 대표하고 그다음에 영국의 처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탈린이 이제 러시아의 뭐 소련의 이제 스탈린 세 사람이 이제 모입니다. 정말 어디냐면은 굉장히 모였어요. 네. 굉장히 이 소련의 이 러시아의 러시아 영토죠. 가장 그 휴양지로서 네. 알려져 있는 어디죠? 얄타입니다. 얄타에서. 네, 얄타에서 이제 모이는데 그때 이 세 분의 그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어렵기도 이제 이게 비행기 타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래서 그래도 특히 그때 스탈린 좀 몸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멀리 이제 나르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얄타에 이제 근데 그 얄타가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할 때 네. 그 크림 반도에 거기 이제 얄타인데 그쪽에 있군요. 거기에 있어요. 근데 예. 거기 또 왼쪽에는 또 이 러시아의 소련의 최고의 또 유명한 또 함대가 있습니다. 흑해 함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얄타에서 모이는데 거기 프랑스가 안 끼게 됩니다. 네. 프랑스도 45년 이제 이 해방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그네들도 이제 이렇게 나라도 찾고 이제 그렇게 해서 대표자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은 아니지만 어쨌든 장군 출신으로 드골이 정식으로 대통령 이런 지위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드골 장군이. 네. 그렇죠. 드골 장군인데 근데 이제 드골이 그때 거기에 합류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얄타에서 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동안에 그 독일이 점령했던 여러 나라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거를 분리시키고 합치고 뭐 등등 이렇게 이제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예민한 문제일 것 같은데. 네. 분리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을 이제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가지고. 그렇죠. 동독은 이제 소련이 이제 관할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독은 이제 영국이나 이제 미국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예. 그런 얘기가 그때 이제 논의가 되는데 프랑스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은 별로 이슈는 없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데 왜 나를 안 끼웠나 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 유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동서독이 이제 갈라지는 그런 얘기를 해줬죠. 예. 회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정식으로 45년 이제 7월 달에 네. 다시 이제 포츠담 이제 회담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 그거는 세 명이서 독일에. 그런데 거기도 뺀 거예요. 프랑스의 드골을. 네, 프랑스 드골을 뺀 거예요. 근데 이제 뺀 이유를 보니까 네. 우선은 정식으로 그렇게 대표자라고 할 수는 없었고 뭐 대통령도 아니었고 그냥 장군인데 일단 지위가 문제고. 프랑스 내에서도 보면은 이제 또 보니까 우파 좌파가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좌파는 보면은 캐톨릭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근데 이제 프랑스에도 물론 캐톨릭도 있지만 또 뭐 신교도 있고 구교도 있고 뭐 이런데
그다음에 또 이제 우파는 또 그 선배 장교한테 좀 뭐 장군한테 뭐 잘못된 거 있다 뭐 이런 등등을 들어가지고 그 별로 그 드골 장군을 그 네. 프랑스의 대표자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아니 그러면 외부에서만 그 대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평가도 좀 박하게 나왔다라는 얘기네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딜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나라를 이제 찾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이 정리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갈라지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소련이 자기네들도 이제 이거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민주국가 대표로서는 영국하고 이제 벌써 미국은 난 그냥 중재만 할 거야. 뭐 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했겠죠. 예. 근데 거기에 프랑스 대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러시아나 이게 소련에서는 그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소련에서도 we don't want it.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러면은 정식으로 45년 그러니까 이제 이 7월에 그것 때는 끼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그러면 또 그 양반의 그 성격이 또 알려져 가지고 네. 야 지난번에 2월 달에 한 것도 그 무효야 다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다라는 걱정도 좀 했었어요. 네. 2월 달에 안 꼈는데 7월 달에 껴주면 또 2월 달에 했던 얘기 또 하겠다. 그게 별 장난 같아도 네. 그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사실은. 네. 각 국가마다 그 이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다 얽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그때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이 결정한 게 아니고 네. 굉장히 좀 연세도 많았고 그리고 건강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자꾸 이게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진척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우리 미국이 우리가 하여튼 중간에서 하여튼 중재를 할게. 네. 그래서 영국과 소련이 잘 그러니까 해봐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세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거 문제될 사람을 오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제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 소련, 그리고 영국까지 대표자들이 모였는데요. 프랑스는 안 불렀어요. 이게 또 어떤 여파를 낳게 되는지 잠시 뒤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유럽의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1950년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부터 출발을 했다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전쟁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겪었는데 그것도 이 독일이 예. 이제 주도해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전쟁을 하게 되면 석탄하고 철광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공동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폐허가 됐으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재건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선하게 써야 될 테니까 이제 우리가 팀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 석탄과 이 철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서로 모여서 어떻게 이제 개발을 얼마만큼 하고 석탄을 채굴하고 이런 거 다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자.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게 석탄, 철강,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석탄과 철강으로 꼽힌 이유가 아무래도 저쪽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떤 나라든지 간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도 이제 전쟁할 때 항상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누가 전쟁을 하나 이제 그것도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도 있고 그래서 석탄하고 철강 이 생산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들이 모여서 항상 체크하고 또 서로 관대 의논하고 그렇게 하자. 앞으로 우리가 재건하려면 이런 게 많이 필요할 테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제일 먼저 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10년인가 좀 있다가 이제 보니까 45년에 이 일본에 이제 원자탄이 이제 투하되면서 두 발 떨어졌죠.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아톰, 이게 원자탄 이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거 관리하자는 그것도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유럽 원자력 공동체군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니 해도 경제야. 그러니까 그렇죠. 유럽 경제 네. 커뮤니티 이렇게 하자. 이제 그래서 EEC인가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세계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거기에는 이제 그 영국이 들어가지 않았죠.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이 잘 나갔는데 전쟁이 끝났어도 물론 영국도 전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재건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네. 뭉치자 세계를. 세 개가 있으면 또 번잡할 수도 있고 의견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계를 이제 한꺼번에 뭉치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50년대를 지나서 1967년에 결정이 됐던 거죠. 네네. EC로. 그렇게 돼서 이제 되면서 점차 그러면은 이게 경제적으로뿐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EEC가 만들어지니까 그때 영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식간에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1950년대부터 67년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부터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유럽 경제 공동체 EEC가 생겼고, 그리고 동시에 유럽의 원자력 공동체까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EC까지 알아보게 됐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럼 그 이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유럽 공동체, 그 EC가 67년에 생기고 나서 유럽 공동체가 또 꾸준히 확대됐다고 들었습니다. 시기별로 어떤 나라들이 추가가 됐는지 이 확대되던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좀 전해 주시죠. 근데 이제 추가되기 전에 네. 사실은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영국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갈 때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예. 처음에 61년이 돼서 그때만 하더라도 영국 경제가 아주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61년에 우리도 그러면은 이제 저기 들어갈까, 이제 EEC에 들어갈까 했는데 의논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60 몇 년인가요? 73년인가요? 저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73년에 들어가게 되네요, 영국이. 네, 거기에 이제 EC에 이제 가입하게 되는데 네. 가입이 저게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왜 오래 걸렸냐? 예. 아까 그 드골 장군 문제 때문에 네. 걸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요. 이게 참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은 괜찮다. 또 저 사람은 또 괜찮고 이 사람은 틀렸다. 그게 아니라 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유가 있는데 61년에 이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63년인가요? 아마 한번 시도를 하죠. 영국에서 EEC, 당시에는 EEC였으니까요. 네네. 그쪽으로 가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는 얘기죠. 네네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럼 그때 상황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1973년도 영국이 EC에 가입하고 나서부터 확대됐던 얘기들 한 번씩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다. 예. 그래서 이제 73년에 와서 영국이 이제 EC에 들어가죠. 예. 유로피언 커뮤니티에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고요. 저렇게 해서 2020년에 이제 나왔으니까 47년이 걸린 겁니다. 예. 47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리고 81년에 와서 이제 그리스가 EC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86년에 제 3차 확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이 이제 EC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에 와서 동서독이 통일이 됩니다. 그렇죠. 1989년에 이제 이게 무너지고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상징적으로 이제 동서간에 이제 담쌓였던 게 무너지고 그리고선 그 다음에 바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유럽 공동체의 확대 과정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973년 1차부터 81년, 86년, 그리고 90년에 독일의 통일까지 해서 점점 이씨 유럽의 공동체는 확대되는 과정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공동체 이씨 확대 과정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90년대 조금은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릴 때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인데 아직 안 태어났을 저는 때인가요? 이제 태어나기. 그래요? 네. 네. 네, 그럼 그 시기로 한번 돌아가서 이제 유럽연합 EU의 설립 과정과 어떻게 확대가 됐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92년에 예. 리히트 조약 체결을 해가지고 네. 이제 유럽 연합으로 이제 만들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전에는 그 상황이 이제 제가 저 모두에 그러니까 그때는 상황이 이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예. 이제 그때는 보니까 사실은 나라와 나라끼리 합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유대 관계를 좋게 해가지고 1순위가 경제. 관세도 우리가 물리지 말고 네. 다른 나라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관세를 물리지 말고 무관세로 하자. 또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편히 봐주는 거 있지 않냐. 그래서 경제 이 커뮤니티는 유럽의 경제 쪽으로는 우리가 통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정치적으로도 합하자. 경제만으로 안 되고 정치까지도 우리가 한 몸이 되자. 근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의 적대국이 생기니까 예. 갑자기 우리가 이 침공을 받으면 우리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똘똘 뭉쳤는데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뭉치자.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거나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침략을 받으면 같이 우리가 뭉치자. 이런 이 모티베이션이 저절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로피안 커뮤니티로 이제 하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합치게 되는 게 이제 결국은 유로피안 유니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특히 할 거는 유로화를 이제 공동화폐를 만들자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 이제 유로피안 유니언 그래가지고 그거 만들기 전에는 벌써 EC까지 왔는데 EC에서 결국 이제 EU로 가자. 그래서 그러니까 92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95년에 이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이제 EU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2000년대로 또 넘어오게 되면 2004년에 와 정말 수많은 국가들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좀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그러니까 1989년 지나면서 소련이 이제 해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고르바체프 그다음에 이제 옐친 넘어오면서 다 이제 너희들 갈 대로 가라. 연합이었던 게 이제 각 국가로 독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서 놓아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으면 나올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소련 그 연방에 다 이게 유럽하고 붙어 있는 나라들은 다 이게 그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옮겨 들어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럽의 공동체가 1950년대부터 그리고 21세기까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몇 가지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수님, 유럽이 통합됨에 있어서 이 마셜 플랜이라는 게 참 중요했다고 하던데 이 마셜 플랜이 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펼쳐졌는지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2차 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네. 세 나라가 직접 이제 제일 강대국이면서 네. 새로운 그런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네. 미국이 가운데서 이제 쓰고 미국, 소련과 영국이 이제 네. 영국은 자유민주국가들의 이제 대표로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이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같이 이제
우리 재건하자. 네. 그렇죠. 말은 그렇게 했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렇죠. 돈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미국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나 준 거예요, 도대체? 그게 그때 당시에는 130억 달러라고 그러는데 130억 달러요. 예, 예. 그때 당시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1,500억 달러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300억 달러였는데 지금으로는 아마 그러니까 10배니까 130, 그러니까 1,300억, 130억 달러 들어갈 뻔했는데 예. 1,500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가치로 보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의를 한 사람이 조지 마셜이라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무성 장관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땄군요. 예. 근데 굉장히 그 양반이 정말 참 높은 그런 그 생각으로 유럽을 정말 재건하자. 유럽 재건하면 미국이 얼마나 좋은 뭐가 좋은데 거기가 잘 돼야 또 이게 경제가 교류가 되면서 네. 미국도 크면서 다 같이 잘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 뭐 봉사활동 같은 게 아니군요. 네. 이득 볼 게 있으니까. 다 그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몇 년 다 이제 키워서 이제 서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이걸 4년 동안 했습니다. 예. 4년 동안 아까 이제 그때 돈으로는 130억 달러이고, 이쪽 돈, 지금 돈으로는 1,400억, 1,500억 뭐 이렇게 달러 얘기하는데. 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 4년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프랑스도 땡큐. 그다음에 뭐 그 큰 나라들 다 미국한테는 땡큐 하죠. 네.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자기네 돈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면은 별로 그렇게 익사이티드 안 하고 그런데 고마운 생각도 없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받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빨리 이 회복을 한 겁니다. 실제로 전쟁이 터지기 전 수준까지 회복이 좀 됐나요? 그래서 그 전까지로 돌아갔습니다. 거의. 예. 이제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게 벌써 이제 지금 이제 47년에서 4년간 줬으면은 벌써 51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50년에 우리 6.25 동란 이제 터지잖아요. 예. 이제 그때도 이제 거기서 우리한테 오고 뭐 등등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마셜 플랜에 의해서 그네들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서. 근데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미국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은, 네. 야, 우리 저 사람 돈을 했는데 우리 잘 쓰자. 그래서 이제 동질감, 동료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유럽이 통합되는데 이게 상당히 또 큰 의미가 있었던 거군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럽과 미국과 이렇게 큰 덩치가 되고, 그 다음에 소련은 소련연합으로 이렇게 해서 또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몸 부풀리기로 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비등하게 가는 겁니다. 그게요. 그렇습니다. 자, 마셜 플랜을 살펴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정말 막대한 돈이 흘러 들어갔는데, 이거랑 유럽 공동체랑 무슨 상관이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동질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유럽 통합의 첫 계기가 됐다는 점, 마셜 플랜의 의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가 살짝 나왔어요. 52년에 네. 석탄 철강 공동체가 그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바깥에서 미국이 이렇게 이제 무조건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예. 서로 우리가 정말 참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 정말 개발하고 우리 정말 재건하자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좋게 이제 좋은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확대가 된 겁니다. 아까처럼. 그렇습니다. 네. 자, 마셜 플랜과 유럽 통합의 첫 발걸음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앞서 살짝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드골 장군이랑도 살짝 엮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얘기군요, 드디어. 네, 맞습니다. 기다렸던 그 얘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국이 이제 유럽의 공동체에 가입을 한 게 1970년대였다고 해요. 그럼 사실 5, 60년대는 왜 그때는 가입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때는 이제 가입할 그런 여지가 안 됐는데요. 미국도, 영국도 상당히 그야말로 세계를 제패한 팩스 브리타니카. 한때 대영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세계를 점령하고, 뭐 점령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끌어가는 네. 100년간 했었습니다. 영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815년에서 1914년, 1914년이 제1차 대전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의 이 100년 동안 영국이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사실은 일단은 이제 그 EEC도 들어갔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했는데, EEC 들어갈 때 사실은 어렵게 이제 하드타임을 준 사람이 드골입니다. 이거 그거죠. 그 전에 얄타랑 포츠담 때 아니 나 따돌렸잖아. 너네 안 돼. 이런 거 아닙니까? 약간의 복수 같은. 처음에 이제 61년에 이제 우리도 가입해야 되겠다. 예. 아무리 우리가 이 세계 패권을 지닌 뭐 했던 그런 영국이지만 우리도 저기 가는 게 좋잖아. 우리도 얻을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뭐 당연히 시켜줄 줄 알고 이제 수용할 줄 알고 예. 이제 그래서 63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지원서를 가입을 지원을 했죠. 네. 근데 no 하고 거절하고. 네. 그러니까 연구에서 그냥 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뭐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그 마음을 상해했는데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몇 년 있다가 67년에 또 EEC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에 해주겠지. 이번에도 no. 드골이 또요. 아니 이거 근데 사실 드골 장군 개인적으로 그냥 너네 싫어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이게 안 먹혔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드골도 이제 영특한 사람인데 네. 또 국가를 대표해서 우리도 그렇게 망신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좀 당해봐라. 뭐 그런 것도 그게 개인적인 그런 앙심이죠. 네. 이제 그게 자기도 본인도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그 이유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영국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네들 그 이 농업에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건 명분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은 사실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다 옛날에는 그냥 농업이 그냥 주업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영국은 특히 또 그 기술도 좋고 그냥 네. 머리도 좋으니까 농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싸게 좋은 그런 농작물을 많이 해가지고 수출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을 이제 수출할 수 이제 있는데 그 우리가 프랑스가 그냥 불리하다. 자금 다 죽는다. 그 이유 경제적인 이유를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나 있는 동안 안 돼. 이제 그런 인상을 줬죠. 근데 세 번째 내 가지고 네. 그게 이제 가입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내면은 2, 3년 걸려요. 또 이제 법적인 절차도 거쳐야 되고 예. 또 국가 대 국가는 또 다른 나라에 또 이제 법적인 절차를 이제 빌려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된 게 73년에 이제 네. EEC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드렸던 얄타와 포츠담 회담 때 따돌림을 당했던 프랑스의 드골이 영국의 유럽 공동체 가입에 반대 의결을 냈습니다. 63년에 신청했다가 노사인 떨어졌고요. 67년에도 또 안 됐고 73년에서야 드디어 가입을 하게 됐는데 이 프랑스 드골 장군의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경제에 농업에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의견까지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힘들게 유럽 공동체로 들어갔던 영국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이렇게 힘들게 들어왔으면서 도대체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왜 탈퇴를 하려고 했을까?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교수님, 영국은 왜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영국이 이제 EU에 이제 지내오면서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달라지는데요. 우선은 제 생각에는 그 EU가 이 북해 유전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상당한 그 부러움을 이제 샀죠. 그런데 첫째로는 그동안에 이제 확대가 되면서 EU가 여러 나라들이 이제 특히 소련 변방에 곁에 있던 나라들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체 원래 시작이 6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 들어간 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쪽에 나라들이 다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28 이제 나라가 있는데.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돈이 많은 나라 이제 세 나라이니까 독일하고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미국인데 이제 독일은 그 동안에 이제 통일 독일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굉장히 걱정했죠. 이거 잘못 말이지 그 뭐 통일이 되면 말이야 이게 뭐 그냥 둘 다 뭐 망한다 뭐 이제 이런 식 걱정도 하고 또 뭐 그 어떤 비율로 또 환율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무슨 소리를 그냥 거기하고 우리 똑같이 해 환율은 그렇게 해서 아예 합쳐진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 동독을 서독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독일이 그냥 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처음에 이제 서독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큰 나라 하고 이제 그 유럽 공동체에서 나머지 나라 네 나라는 그냥 우리 그냥 위성 국가이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소련의 해체와 붕괴 때문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 그 격이 된 거죠. 이제 유럽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와 이제 독일 쪽에서 거기에 이제 세 번째로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그 경제적으로 큰 나라인데 영국이 네.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물론 뭐 분담금은 자기가 세 번째 내는 거지만은 이게 계속해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이 입장이고. 네. 그리고 이게 독일이 이제 자기네들이 그냥 제일 또 뭐 물론 분담금은 더 내지만은 웬만한 정책은 독일이 다 그냥 주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이런 거 아닙니까? 반 애들한테 햄버거 다 돌린 건 난데 반장 안 뽑아주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이게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꼭 다 뭐 이 그 나라 저기 크기와 인구 크기 또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제 분담을 이제 정하는데 예. 이게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들어갈 돈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고 있어봐야 별로 이게 참 힘들겠다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국내에서 우리 나와야 된다. 근데 그 투표도 사실은 그 한두 번 이렇게 예상을 해보니까 그렇게 금방 이렇게 50% 이상 안 됐었어요, 사실.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유럽 영국에도 이제 이게 잉글랜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도 있고 물론 처음에 합병할 때는 같은 이제 위치에서 이렇게 했는데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 그러니까 이 그레이트 브리튼 그 안에서도 네. 조금 이제 복잡했군요. 나 우리는 남을래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스 아일랜드는 예. 북 아일랜드는 그래서 이제 이 그 견해가 좀 갈립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탈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동유럽 이민자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거 좀 컸던 얘기인가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잘 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이제 그동안에 그러니까 20개국 정도가 좀 가난한 나라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네. EU 안에. 그러니까 EU 안에서는 이제 마음대로 서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 직장도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회를 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많이 간 겁니다. 동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영국으로 넘어와서 일자리를 가져가고. 이런 이제 젊은 청년이나 아니면 노인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네. 그것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해결하기가. 국민 여론 면에서 좀 좋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특히 그네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 직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네들이 들어와서 이제 막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임금제 부분이죠. 근데 그 분야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래선 우리가 더 안 되겠다. 네. 그러는데 그 이후에서는 야 여태까지 있었는데 왜 나가냐? 너희들 나가고 잘 될 것 같으냐?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네. 그런데 영국이 또 이제 딱 이게 뭐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카드가.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EU 내에서 영국이 참 어렵게 이 공동체에 들어가고 탈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까지 좀 살펴드렸습니다. 네, 넘어가서 영국의 물가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영국의 물가가 뭐 우리나라도 요즘 물가가 미쳤다라고는 하는데 이 당시 영국의 물가가요. 아까 잠깐 햄버거 얘기가 나왔는데 네. 햄버거 단품이 2만 원을 넘었다고 해요. 그래요? 정말 비쌌죠. 그 정도입니까? 네, 그 정도로 좀 물가가 높았던 게 체감이 네. 됐는데 이것도 이제 브렉시트가 원인이 됐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주로 이 화폐 이 통화 이제 연구자로서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20년에 일단은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뭐 내부에서 이 영국 내에서 이제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뭐 이제 좀 반대파들도 좀 있고 그런데 원래 경제가 나라가 전체 잘 되려면 다 이게 일치단결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제 뛰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안 된 부분도 많은데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2000년부터 이게 코로나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죠,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케인즈 영국은 케인즈를 항상 염두에 둡니다. 앞부분에 1차 대전 그 다음에 그 2차 대전 가운데에 대공황을 이제 영국이 겪은 거 아닙니까? 예. 미국하고 같이. 이제 그거를 이제 헤쳐나가기 위해서 케인즈라는 학자가, 경제학자가 이제 나와서 이거는 정부가 앞장서서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그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는데 돈을 좀 풀어가지고 일단은 그걸로 해서 일단 일을 하자. 그래서 이 일자리를 만들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때도 화폐를 많이 풀었죠. 그러니까 그게 야 그럼 처음부터 너희들 마치 유로화를 하지 왜 너희들 파운드화를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다 모든 게 장단점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네들은 금융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1등 나라입니다. 영국이. 예. 뭐니 해도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거를 EU라고 해서 이게 20여 나라가 있는 어울려 있는 이 나라에 그 유로화를 택할 것 같습니까? 저라도 택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우리 이게 저 금융만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 통화를 이제 풀어서 예. 일자리 만들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물가라는 게 딱 재서 이제 나오는 거지만 항상 내년에 더 올라가겠네. 네. 그래가지고서 물가 올라가지고 또 임금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브렉시트 이후에 현재 영국 상황도 한번 잠깐 돌아봤으니까요. 그럼 이번에 반대로 EU의 상황이 어땠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브렉시트 이후에 EU가 받은 충격은 좀 어땠나요? EU가 받은 예. 충격이요. 그 EU는 어차피 나라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국이 그러면 우리한테 준 게 뭐지? 소득에 돈을 많이 내잖아. 그리고 프랑스도 내고. 너희 뭐 유럽 영국 너 없어도 뭐 그렇게 우리가 당하지는 않아.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벌써 20년 하고 이제 2, 3년밖에 안 지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금 전에 왜 그러면 유독 영국의 물가가 그렇게 올랐느냐. 이제 그거는 자체적으로 통화를 많이 풀어서 빨리 이제 회복하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EU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 자체적으로는 서독이 굉장히 큰 나라고 아주 견실한 나라입니다. 그냥. 네. 그동안에 독일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은 정확하고 점잖고, 네. 그리고 정직해. 일처리 똑부러지지 않아요? 네. 근데 프랑스는 그런 면에서 조금 모자라. 근데 아주 문화적이고 그러면 좋은데, 근데 결국은 독일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빠진 자리 때문에 EU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균열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크게 뭐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왜냐면은 어차피 자기네들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사실 어렵고 가난한 나라들이 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뭐 무제한 그 영국이 도와줄 수는 없는 일이고. 네. 그래서 서로 이해는 다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독일이 워낙 크고 강한 나라이고 프랑스도 큰 나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부풀려 가는, 그러니까 키워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중요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보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의견 어떻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보니까 찬성하는 파가 예를 들어서 54%다.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46%다. 네. 그러니까 46%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 사람도 많지 않냐. 네. 그 사람들이 뭐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조금 그렇죠. 차이라도 했으니까. 그런데 나라를 끌고 가는 사람은 투표를 하는 사람은 장관이나 수상이나 한 표, 나도 한 표. 근데 아주 뭐 약해서 그냥 뭐 자기 몸도 제대로 못 차리는 사람도 한 표. 똑같은 동등한 한 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표가 46%인데 얼마 차이가 안 된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끌고 가는 사람들, 특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추진력이 있고 뭘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끌고 가기 때문에 이하이면은 봐서 물론 플러스만 있고 마이너스는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이제 손해 보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를 충분히 또 이렇게 보충하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있더라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좀 언급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변화가 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전망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느 나라는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또 의미도 없는데요. 우선은 식구들이 많으면 요란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제 집안은 커지는데 고생하면서 이제 집안이 이제 잘 굴러가게 되는데 이제 이 영국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을 이제 일단은 극복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서 이제 끌고 가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하나는 영국이 참 그런 면에서는 그전보다 더 나갔으니까 너 혼날 거야. 너 경제도 많이 무너지고 말이지 또 인플레도 되고 그러지 않냐. 너 보니까 이제 너희들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영국에는 유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전도 굉장히 엄청나게 있어요. 네. 근데 그동안에 반 정도 이게 끌어내고 그다음 반 정도 남아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 이 보전,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에 대한 그런 문제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더 이상 지출을 많이 안 하고 이게 그거를 유지해 왔어요, 일정량을. 예. 근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규제를 풀어가지고 이제는 그거를 자체적으로 더 생산해내고. 지금 당장 어려운데 뭐 앞으로 우리가 뭐 50년, 100년 생각하고 그거를 닫아놔서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가지고 요즘 신문 보면은 네.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거 새로 또 이제 발굴하고 채굴하는 거 뭐 시추하는 거를 굉장히 막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생산도 아주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와 관련된 상세한 이야기, 배경과 또 현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성균관대 김인철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에 결정이 났고 20년에 바로 이 실제 탈퇴로 이어졌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상세히 전해드렸거든요. 아무쪼록 많은 공부 그리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뒤바꾼 경제사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